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5월 24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아이폰에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에 대한 추가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완화 기조를 보였던 관세 협상이 다시 지지부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칼을 꺼내드는 분위기인데요.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빠진 41,603을 기록했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 0.67% 내린 5,8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의주의 나스닥 지수는 오늘 1% 떨어져서 18,737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1.53% 하락해서 4,701을 기록했고 상위 세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AI 반도체 지수 1.27% 하락해서 1,112를 기록했습니다. 공포의 관세 정쟁이 다시 시작될 걸로 예측되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공포 지수는 오늘 10.36%나 폭등해서 22.38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불안 정세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최근 완화되는 듯 했던 관세 갈등을 다시 자극하는 트럼프의 발언에 오늘 투심이 다시 악화됐는데요. 투자자들은 상호관세 3개월 유예 기간 중에 미국이 여러 국가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며 매수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수위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기대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달 1일부터 유럽연합에 대해서 50%의 관세 부과를 압박했습니다. 다시 또 숫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EU와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그는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EU는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강력한 무역 장벽, 또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무역 적자는 연간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4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고 부연했습니다. 빅테크들이 반독점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판결들이 특히 유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50% 관세 경고와 관련해서 협상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50%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다면 관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누군가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길 원한다면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U가 이 조치에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 라면서 말을 아꼈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6월 1일부터 관세는 시행될 것이다. 그게 지금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언론 인터뷰에서 나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무역 제한이 미국에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위협이 EU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EU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27개국이 하나의 그룹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증시를 흔들었고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는 약세작 직전까지 밀려났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영국 및 중국과의 예비 합의를 추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지난주 S&P 500은 연초에 비해서 플러스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증시는 애플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애플의 주가는 오늘 3.02%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직접 겨냥해서 관세를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에 대해서 경고한 25%의 관세가 삼성전자 등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애플의 25%의 관세 부과 압박과 관련해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이나 그 외의 해당 제품들을 생산하는 어떤 회사든 포함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해당 수입 관세가 적절하게 시행될 것이며 6월 말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아시아에 집중된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번 발언은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직격탄이자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면담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쿡 CEO가 인도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그가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나는 인도로 가는 거는 괜찮지만 미국에 수출하려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내 생산 압박은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두 기업은 그간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을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해왔으며 미국은 여전히 부품 조달과 제조 인프라, 숙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중동 순방 기간에도 팀쿡에게 인도에 공장을 짓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직접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제 팀쿡과의 약간 문제가 있었다며 그는 인도 전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나는 그게 싫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앞서 올해 초에 미국에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텍사스 휴스턴의 서버 공장 건립과 미시간의 공급업체의 아카데미 설립, 또 기존 협력사들과의 협업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전면적인 미국 내 생산 전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애플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은 아이폰 가격 인상 외에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이익률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산 아이폰이 소비자 가격 기준 수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주간 시장은 관세 완화 기대라는 순풍을 등에 업고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무역전쟁 수위가 다시 높아질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한 역풍인 상황입니다. 관세 문제가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메타 1.49%, 알파벳 1.39%, 엔비디아 1.16%, 마이크로소프트는 1.03%, 아마존 1.04%, 테슬라는 0.5% 등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 특징주들을 보면 터보텍스와 퀵북의 모회사인 인투이트는 강력한 분기 실적에 8.12% 상승했습니다. 또 원전 관련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원전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랠리를 펼쳤는데요. 오클로와 누스케일은 각각 23.12%, 19.59% 급등했고 카메코도 9.93% 올랐습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은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마지막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 28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릴 텐데요. 인공지능 AI 테마는 최근 시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고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장보다 4.3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508%를 가리켰습니다. 30년물은 2.7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5.036%를 나타냈고 특히 한 주간 10년물은 7.1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으며 30년물은 14.1 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최근 금리는 보통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며칠 전에 채권이 발작을 일으킨 만큼 앞으로는
채권 가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금선물은 장중 온스당 전장보다 2.2% 오른 3,363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뉴욕 증시는 26일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투자의 기회가 다시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 파이팅!